오늘도 재밌는 이미지 관련 딥러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찍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토인코더를 한번 다뤘고,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VAE로 알려진 생성 모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샘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메모에 바보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겼잖아요. 구겨지고 다시 폈더니 똑같이 바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메모지가 있을 건데, 뭘 원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오토 인코더에서 집중한 부분은 사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이 바보라는 메모장을 어떻게 하면 정보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최대한 압축할 수 있을까가 주된 키 포인트였고, 이 압축된 정보가 제대로 압축을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려니까 이 메모장을 한번 펴봐야겠죠. 그랬을 때 똑같은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압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여기 다시 펴는 작업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생성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 이 구겨진 종이에 어떻게 막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폈을 때, 딱 폈을 때 어떤 글씨, 의미 있는 글씨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근데 여기에 어떤 글씨를 이렇게 어떻게 잉크를 뿌렸더니 여기 글씨 유의미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길 바라다 보니까, 근데 여기 글씨를 어떻게 써야지 이게 글씨처럼 보이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글씨를 적어서 꾸겼을 때 이 꾸겨진 메모장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자가 이번에 배울 VA의 핵심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뒷단, 이 생성하는 모델, 어떤 이 잠재 공간에 어떤 벡터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폈더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길 바라는 거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기서 어떤 분포를 학습해서 이 데이터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데이터도 뽑고 여기 있는 데이터도 뽑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조정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 팩터를 좀 바꿨더니 글씨체가 이탈리안체로 이렇게 되고, 옆에 있는 팩터를 바꿨더니 굵은 글씨가 써진다는 거죠. 굵은 글씨가 써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팩터를 바꾸고 싶은 조정 기능도 있고, 이런 분포를 통해서 샘플을 여러 개 뽑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오토 인코더는 여기에 어떤 이미지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미지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정보가 압축돼서, 바로 저번에는 이렇게 어떤 함축된 그 잠재 공간에 할당을 하고 이걸 다시 디코딩해서 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그렇죠? 여기가 X면 여기 X시겠죠? 이걸 학습시켰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원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했죠? 샘플이 여러 가지 없는 샘플도 없는 데이터도 만들고 싶다. 이게 첫 번째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보세요. 내가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냥 바로 압축을 해버리면 이 압축된 정보는 다시 피면 원래대로 만들겠지만 이게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데이터를 압축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포로 만들 거예요. 어떤 분포로 만들 거고, 어떤 분포로 만든 다음에
이 분포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이걸 다시 폈더니 원래 이미지가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나와라 라고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수학은 거의 배제를 할 거니까 뭐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학적으로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제가 100% 이해 못한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지난번에는 이렇게 바로 레이턴트 벡터 바로 뽑아서 바로 피했으니까 여기에 집중된 거예요. 얼마나 잘 압축했느냐, 뭐 공간이 어떻게 되든 어느 분포에 있든,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 인코더를 거쳐 가지고 어떤 분포를 만들 거고, 이 분포가 내가 아는 분포처럼 만들 거고, 이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뽑을 수 있겠고 여기도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뽑아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럴싸한 이미지가 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코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크게 바뀌진 않겠죠. 구조가 비슷하니까. 패키지 로드하고, 여기 패키지 보면 새로운 걸 하나 로드했는데 텐서플로우 프로바빌리티라고 이런 분포를 만들어주는 텐서플로우 패키지예요. 이걸 쓰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샘플을 하나 뽑는다는 거는 결국 랜덤성이 들어가서 결국은 역전파가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그냥 텐서플로우 패키지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드하고 데이터를 다 0과 1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 우리 기존에 봤던 인코더 모양이고요. 인코더 모양에서 아웃풋을 두 가지를 낼 건데, 우리가 뮤와 시그마 이 두 종류를 낼 거예요. 뮤의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시그마는 무조건 양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최소 값을 0이 아니라 0.1 정도로 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코더를 만들 건데, 저희가 우리가 아는 분포로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분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분포는 여기 있는 가운데 볼록 쏟은 이 평균값, 뮤값과 이게 얼마나 옆으로 벌어져 있나라는 시그마 값, 두 값만 알고 있으면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분포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뮤랑 시그마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뮤랑 시그마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제 여기죠. 어떤 샘플, 여기서 뽑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펴주는 기존 디코더와 똑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모델과 똑같은 디코더인데, 이제 베리어블 오토 인코더 모델을 만들 건데요. 자, 인코더에 인풋 값을, 이미지 값을 넣으면 뮤와 시그마 값을 알려주겠죠. 뮤와 시그마 값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제가 임포트한 패키지의 디스트리뷰션의 노멀이란 정규 분포를 그릴 수 있는, 여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넣어주면 이런 정규 분포를 그려주는 그런 함수가 있고, 이 정규 분포에서 하나를 샘플해 와,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뮤와 시그마를 만들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 분포에서 이 중에 여기가 결국 확률 값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가운데는 확률이 높게 뽑힐 거고, 이쪽 가해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낮은 값이 뽑힐 건데,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 뽑아. 이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딱 뽑았어요. 뽑아서 그것을 이제 디코더에 넣는 거예요. 결국 달라진 건 여기 부분밖에 없어요. 이 세 줄밖에 없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러고 학습을 시킬 건데,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로스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던 폼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에폭을 돌 건데, 여기 그레디언트 테이블 그리는 것만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VA 모델을 그냥 우리 아웃풋 말고도
뮤랑 시그마도 여기 뽑아주도록 만들었어요. 뮤와 시그마도 이렇게 뽑아주도록 만든 이유는 일단 아웃풋이 그 MSE, 그러니까 민스퀘어드 에러로 우리 전에 민스퀘어 에러로 줄였죠. 민스퀘어 에러로 줄여지길 바래요. 아웃풋 결과랑 처음에 인풋 결과랑 차이가 없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 분포가 내가 알고 있는 분포랑 비슷해져 라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분포랑 비슷해져. 근데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분포는 어떤 뮤와 시그마 값이 있는 이런 이 그 정규 분포도 좋지만 표준 정규 분포면 더 좋겠어 라고 해주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 이 볼록 쏟아놓은 평균 값이 0이고 이 옆으로 퍼진 값이 1인 아주 정규화된 이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원해 라고 하고 이 로스를 학습시킬게요. 여기는 수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설명은 안 할 건데 여기는 찾아보시면 KL 다이버전스라는 값의 그 정규분포와 그러니까 정규분포 간의 거리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포가 비슷해져 라고 학습을 할 거예요. 제가 학습을 여러 번 했더니 이 두 개의 에러가 있죠. 이 두 개의 에러 중에 이게 학습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좀 가중치를 좀 줬고요. 가중치를 줘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한 30번 정도 시켰고요. 30에폭 정도를 학습시켰고 그러면은 이 인코더에 나온 뮤랑 시그마 값 그러니까 엑스트레인 전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뮤와 시그마 값이 나오겠죠.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 얼마야? 라고 찍어봤더니 평균과 분산이 평균값이 0에 가깝죠. 그 평균은 0에 가깝고 시그마 값은 1에 가까워야 되는데 한참 멀었네요. 여기 로스가 아직 안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1에 가까워져야 돼요. 1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미지 그리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봤더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분포가 있을 거고 그 중에 값을 뽑아서 그 값을 조종함으로써 내가 이 숫자 모양이라든가 회전하는 방향이라든가 보면 7도 회전하는 방향이라든가 뭐 기울기, 두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겠다라는 게 이 VAE의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제가 찾아보니까 강의 자료 중에 여기 이활석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설명해둔 이 오토인커더의 모든 것 여기가 정말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강의 한번 좀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수학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시면 이 강의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재밌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